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평범한 아름다운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3. 남편 떠나보낸 지 5년째.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할머니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또 하루가 시작되다. 새벽 6시. 김할머니는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예전엔 7시까지 푹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짧아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어제 청소를 좀 무리했나 봅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잠시 멍하니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이 화장실 가는 소리,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오늘도 또 하루네.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엽니다. 아침 빛이 들어옵니다. 베란다 화분에 제라늄이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오리였는데 어느새 활짝 폈습니다. 어머, 얘가 언제? 김할머니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아침의 작은 발견. 창문을 열었을 때 만나는 작은 기쁨. 물을 데웁니다. 꿀을 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요. 집안 정리, 작은 성취감. 아침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그릇이 많지 않습니다. 한 그릇, 반찬 접시 2개, 숟가락 하나. 그래도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요양원 가면 이것도 못하겠지. 최근 들어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내 집에서 내 식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둘러봅니다. 어제 본 신문이 소파에 놓여 있고 리모컨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있고 쿠션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에이, 치워야지. 하지만 몸이 무겁습니다. 다 하려니 벌써 피곤합니다. 그때 문득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오늘은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그래, 오늘은 거실 탁자만 정리하자. 신문을 접어서 신문함에 넣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쿠션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탁자가 깔끔해지니 마음도 조금 개운해집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도 충분해. 2번째 지혜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않기. 작은 것 하나만 해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책, 세상과 만나다. 김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그냥 집에 있으려 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나가볼까. 마스크를 챙기고 지갑을 챙기고 모자를 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주름 많은 얼굴, 굽은 어깨. 나도 참 늙었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걷습니다. 요즘은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지팡이가 오히려 든든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숨이 조금 찹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박 할아버지가 말을 겁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할아버지도 요즘 매일 나오시네요.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골병 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자식 걱정, 아픈데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지만 김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3번째 지혜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세상과 연결되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삽니다. 할머니, 어제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합니다. 고마워요. 작은 대화지만 이것도 연결입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후 마음이 흔들릴 때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옵니다. 보다가 껐다가 다시 켭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쁠 거예요. 괜히 전화해서 신경 쓰게 하기 싫습니다. 딸은 더 바쁩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을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거겠지.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합니다. 김 할머니는 일어나서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찬장에서 국화차를 꺼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차입니다. 차를 우리면서 김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 크겠지. 어른이 되고 나이 들고 결국 나처럼 되겠지. 그게 인생이지 뭐.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자신을 위로하는 작은 의식.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창밖 풍경. 무엇이든 좋습니다. 김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입니다. 매일 쓰진 않습니다. 쓰고 싶을 때만 씁니다. 오늘은 쓰고 싶습니다. 오늘 제라늄이 폈다. 빨간색이 참 예쁘다. 박 할아버지를 만났다. 같이 이야기하니 좋았다.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내일은 딸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읽는 사람은 나뿐이니까요.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6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립니다. 밥, 국, 반찬 두세 가지.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전쟁도 나고 사고도 나고 사람들이 싸우고. 하지만 여기 이 식탁은 평화롭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 맛있네. 혼잣말입니다. 요즘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소리는 들리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끕니다. 침실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누우니 온몸이 풀립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별일 없는 게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은 뭐하지? 내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계획이랄 것도 없습니다. 제라늄에 물 주기. 아침 산책. 딸에게 전화하기.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큰 일이 없어도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김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떠오릅니다. 빨간 제라늄, 따뜻한 햇살, 박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 놀이터의 아이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내일도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 김 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극적인 일도 신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비슷하지 않나요? 조용하고 느리고 때론 외롭고 가끔 쓸쓸한.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기쁨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만난 꽃 한 송이. 산책길에 마주친 얼굴. 따뜻한 차 한 잔. 창밖 풍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 이거 좋네 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하루를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기. 천천히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김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창문을 열면 무언가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감사합니다.